성장은 누가 말해도 이 세 가지의 결과물입니다. 잘 먹는 결과물, 잘 잔 결과물, 잘 논 결과물.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뼈도 키우고 살도 찌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먹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래 씹는 게 핵심이거든요. 오래 씹으면은 저절로 좀 잘 먹는 사람이 돼요. 이제 여기에서 뼈는 뼈로 가고 살은 살로 가고 이 한 수저 더 먹으면 살이 찌고 한 수저 덜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이게 아까 말한 이 살이 뼈로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을 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한 숟가락을 덜 먹을 때 기준을 어디다 정할 거냐.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방해하는 거. 못 먹는 거 당연히 방해돼요. 편식하는 것도 방해되고. 근데 과식과 폭식도 결국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 잘 자는 것이 일찍 자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잔다는 게 일찍 잔다, 푹 잔다, 오래 잔다, 많이 잔다 이런 말이 이제 포함되는데 일찍 자는 것이 이제 한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는. 그래가지고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는 잠에 들어야 하는 모습. 지금 우리나라 이제 흐름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9시에 재우려고 노력하는 게 좀 남아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이게 흐트러져. 학원에서 흐트러지고, 체육관 다니면서 이제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이제 평균 흐름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최소 초등학교 때는 9시에 재우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잘 노는 것이 옛날 말은 잘 노는 건데 지금은 이제 논다는 것이 스포츠 정도가 이제 노는 거, 그 다음에 애들들 스스로한테는 이제 게임 정도가 노는 게 좀 돼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운동이 결국은 이제 좌지우지하는데 논다는 뉘앙스가 있을 때 운동의 효과가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즐겁게 이제 할 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게 똑같아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먹는 것도 억지로 하면은 내 것이 안 되고, 공부도 내 것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즐겁게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가장 숙제죠. 이 운동에서 몇 가지 실질적인 도움되는 게 있는데, 이 줄넘기가 실상 이제 가장 좋아요. 근데 이 줄넘기도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유산소 운동은 어린애들을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이 뼈를 건강하게 하고, 유산소 운동에 이제 줄넘기, 달리기, 그 다음에 뭐 수영, 맨발로 걷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좀 제대로 이제 하냐 못하냐. 이게 이제 살이 뼈로 가는 분기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죠. 한 수저 더 먹고 덜 먹고. 그 다음에 운동. 두 가지가 이제 이게 살이 살로 남느냐, 살이 뼈로 가는 걸 만들어버립니다. 한 수저를 좀 더 먹으면은 과식한 거죠. 영양이 넘쳐요. 혈중에 보내면은 이제 과혈당으로 혈액 잘 안 들어가죠. 저축을 해요. 이 간에 저축하고 피하에 저축하고 결국 살이 찝니다. 그다음에 한 숟가락을 좀 덜 먹어요. 한 숟가락 덜 먹은 만큼 부족함이 일어납니다. 필요한 만큼 끄집어내. 그러면 간에 이제 지방이 축적한 거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피하에 있는 거 끄집어내요. 끄집어냈을 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건 췌장에서 이제 호르몬 작용을 하는데 췌장으로 이제 부족할 때 성장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 작용이 성장만 시키는 게 아니라 피하에 있는 지방을 당으로 전환시키는 데 역할을 해요. 혈중에 당이 부족하면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이걸 못하면은 성장 호르몬이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를 하는 거예요. 지방이 당으로 전환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혈중에 당이 부족할 때, 배고플 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이 당이 소모될 때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이제 제가 반 농담 반 진담 삼아서 24시간 배고프라. 근데 24시간 배고픈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밥 먹은 직후가 배고프면은 다음 끼니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은 직후에 달랑 한 숟가락만 조금 서운하게 먹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성장을 이제 도와주는 음식이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균형의 산물이거든요. 돼지 한 마리, 가물치 한 마리. 돼지하고 가물치 딱 했을 때 떠오르시는 거 있어요? 여성분들은 떠오를 것 같은데. 앞다리 통째로 먹는 경우, 어느 경우가 있나요? 예? 산후조리 할 때, 모유 부족할 때. 예.
이 한방에서 이 창조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끼는 지구상에서 가장 첫 번째 올라온 식물. 그래서 이 지구의 기운을 온전하게 근본적인 기운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끼류를 이제 먹는데 이끼 그냥 먹기 힘드니까 이끼를 먹는 이제 수상생물을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다슬기가 그렇게 좋다. 전복이 그렇게 좋다가 그 전복의 내장에 있는 이끼가 이제 핵심이요. 어교라고 하는 게 생선불회예요. 생선불회 중에 최고로 좋은 생선불회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이 성장에 필요한 부분이 산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민어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느 때 한의원에서 필수적으로 쓰냐면은 임신 초기에 이제 태기가 불안하다고 할 때, 오저가 좀 심할 때, 헛구역이 심할 때도 좀 쓰고, 뭐 제가 하혈하거나 이제 해도 쓰는데, 근데 지금은 이걸 못 써요. 없어서. 이 좋은 것은 중국에서 이게 싹 들어가가지고 한국에 어교가 없어. 이 어교가 이제 창조인자를 듬뿍 가지고 있다. 이 새 생명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씨앗 알은 이제 다들 알고, 뼈가 되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 어느 순간에 이제 뼈가 되는 거잖아요. 녹용을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랑말랑한 게 최종적으로 이 딱딱한 뼈가 되니까 말랑말랑할 때 먹어가지고 내 몸에서 이렇게 이제 작용을 거쳐서 이 뼈로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새꽃이. 이 새꽃이 이렇게 생선뼈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내 몸에 들어가서 이제 단단한 뼈가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성장을 도와주는 음식이기도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뼈와 성장의 기본 3요소 중 특히 음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성장과 통뼈를 만들기 위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